안녕하세요. 김현우기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은 465페이지 법인세 중간연합 신고납부 계산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거의 막바지에 와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 다 힘내세요. 네. 자, 이거 이제 법인세 중간연합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법인세 중간연합은 1월부터 6월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다음 연도 3월 30일에 우리가 예를 들어 100억을 납부해야 돼요. 100억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납부를 하라고 하면 사실 이거를 법인세를 잘 빼두고 우리가 금액 자금을 조절하면 좋겠는데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세수 자체도 우리가 과세관청에서 세수가 좀 확보가 돼야 업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이거 한꺼번에 납부하지 말고 중간에 한번 납부해줘 라고 하는 게 중간연합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근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6월분에 대해서 다음 그 2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우리가 중간연합을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하고 자기계산 기준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6개월 기간에 대해서 중간연합 기간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의 경우에는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이거는 직전연도에 냈던 그 법인세의 50%를 납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다음 자기계산 기준의 경우에는 1월부터 6월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을 한 다음에 거기와 관련된 이제 법인세를 납부하는 그런 방법.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서 세액을 납부하는 방법도 있고 전기에 우리가 50%를 납부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간연합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요. 중간연합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간연합에서 제외되는 중간연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대상 법인, 신설법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6개월 단위로 우리가 사업연도가 도래하는 그런 법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하고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험 문제는요. 여기서 이제 알아볼 거는 우리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입니다. 그래서 너무 쉬워가지고 안 나올 거예요. 잘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이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한번 그래도 모르면 안 되니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상사고요. 자, 아름상사로 바꿔볼게요. 자, 아름상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름상사 주식회사로 가게 되면요. 자, 다음과 같이 있는데 법인세 중간연합 신고 납부 계산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실적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연합을 하려고 한대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법인세 중간연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래서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법인세 실적 납부하는 건데 이거는 2019년도에 보니까 과세 표준이 3억 원이었고요. 세율 20%, 산출세액은 4천만 원으로 결정이 됐네요. 그래서 공제감면세, 가산세, 원천납부세액을 해서 결국에는 2,1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었네요. 자, 그러면 아름상사 이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직전 사업연도하고 자기계산 기준이 있는데 자기계산 기준은 우리가 6월 달까지 결산해서 세금 납부하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이라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절반만큼 법인세 내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자 2020년 1월부터 12월이고요. 직전 사업연도 개월수 12개월. 중간연합 기간은 1월부터 6월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수익금액은요. 지금 보시면 수익금액은 12억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12억 5천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20년 8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네요. 최대한의 금액으로 분납을 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부터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4천만 원이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공제감면세액은 1,000만 원이네요. 공제감면세액. 그 다음에 가산세를 보시면 이제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고요. 그래서 확정세액이 있고 이제 수시나 원천납부세액. 자, 원천납부세액이 얼마죠? 원천납부세액이 1,000만 원이 있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2,100만 원이 우리의 차감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중간연합세액은 50%, 그러니까 전기의 차가감세액의 50%인 1,050만 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분납을 여기까지 하시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수시부가세액은 우리가 볼 일 없고요. 그 다음에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인하세 그 가산세는 우리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때 가산세를 과세관청에서 부과하기 위해서 가산세가 있는 거고요. 일단 우리 납부세액은 1,050만 원, 전기 2,000만 원, 2,100만 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1,050만 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결정이 됐다. 그랬을 때 우리가 분납세액은 뭐냐면요. 일단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죠. 네, 그래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분납 대상 금액이니까 일단 단기 중에는 1,000만 원 먼저 납부하고 그다음에 그걸 초과하는 금액 5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최대한의 금액으로 분납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최대 금액은 이제 50만 원에 해당이 돼서 중간연합 신고서와 관련해서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 기준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작성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가지고 네, 그쵸.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대망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파트에 해당이 되고요. 자, 우리가 결산서상 단기 순손익에서 우리가 자진납부세액까지 우리가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정리하는 서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집합되어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된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최저한세에서도 잠깐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분납세액은요.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 금액. 자, 분납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요건 조금 기억을 해 두실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이고요. 자, 주식회사 대성전자고 지금 여기는 중소기업이래요. 자, 그리고 당해사업연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그 다음에 당해 자료를 참조해서 최저한세 그리고 세액공제 및 그 다음에 감면의 중복 적용 배제를 고려한 후에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이 두 가지를 작성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대성전자를 켜보겠습니다. 자, 대성전자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중소기업이고 하니까 자, 그러면 최저한세랑 그 다음에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를 이제 불러와 놓고요. 자, 일단 보시면 단기 순손익이 611-727-800이네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줬어요. 그러면 입금산입, 그 다음에 송금산입 요 금액을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럼 요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11-727-000 800이네요. 611-727-800 그 다음에 입금산입은 118-007-400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송금산입은 9567-200 네, 이렇게 되면 차가감 소득이 720-168-000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 다음 전기 2월 결손금 발생액 및 증감액을 볼게요. 자, 2013년도 이후부는 우리가 지금 보시면 공제가 다 가능하죠. 그래서 10년 이내 거니까 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게 되면 4,642만 원. 자, 우리가 최저한세 넘어갈 때 2월 결손금까지는 넣어주고 그 다음 넘어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네들 지금 보시면 기한 내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2013년도니까 이 금액 두 개를 더해서 4,642만 원을 기재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2월 결손금은 4,642만 원. 그러면 우리 과세표준이 673-748-000 이렇게 결정이 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 최저한세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최저한세에서 우리가 새로 불러오기를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불러져 오게 됩니다. 그래서 2월 결손금까지 반영해서 우리가 차가감 소득이 673-748-000 이렇게 반영이 됐네요. 그러면 소득공제나 감면세액이 있는지 비과세 소득에 우리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있는지 검토해 볼게요. 자, 보시면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있는데요. 지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그 다음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있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있네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액감면의 경우에는요. 세액감면은 중복공제가 안 돼요. 중복으로 공제가 안 되고요. 2월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얘네 둘을 준 거는 둘이 비교해가지고 하나만 적용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배제를 고려한 후에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를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죠. 네, 즉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 둘은 중복 적용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세부담 최소화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걸 반영해야 돼요? 창업 중소기업을 둘 중에 큰 값으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창업중소기업 7302000을 세액 감면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얘는 최저한세 적용의 대상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요. 지금 보시면 중소기업이라고 했죠. 자,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제외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최저한세 그 조정 명세서에 반영해 줘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 세액 감면세액이랑 세액공제가 있는데 지금 얘는 세액 감면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이 730200000.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럼 이렇게 배제가 되죠. 네, 그러면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저한세가 고려된 우리가 최소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얼마예요? 47162,360. 요 금액이 우리가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저한세가 걸렸다는 거는 우리가 감면세액을 전부 다 반영하고 나니까 지금 4,100만 원이 됐죠. 그러니까 543만 원만큼 우리는 덜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 우리는 이 세액 감면을 배제해가지고 우리가 최저한으로 납부해야 되는 최저한세 47162,360원은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즉 감면세액은 우리가 730200000원을 기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상에 있는 67587,240 요 금액을 기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여기 법인세 과세표준 명세서에 가서요. 결국에는 우리가 산출세액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이 금액에다가 여기 최저한세 적용 대상과 그 다음에 공제 감면세액을 적어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항상 최저한세를 고려한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상에 이 최저한세 조정감을 고려한 조정 후 세액이 반영돼야 돼요. 즉 67587,240원으로 입력을 해야지 이 730200000을 입력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언제나 여기 18번에 나와 있는 차감세액, 122번 차감세액은 이 금액은 언제나 최저한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최저한세 말씀드릴 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최저한세 대상 공제 감면세액은요. 지금 보시면 730200000에서 요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67587,24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자 우리가 18번 차감세액에 있는 122번 차감세액에 있는 47162,360은 이 금액 이상이 되죠. 즉 최저한세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최저한세랑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한세 걸리게 되면 우리가 차감세액을 최저한세로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만큼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한도로 납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최저한세 금액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이 되는 세액공제는 우리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거 잊지 않고 기재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기타. 자, 단기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비 중에서 간이 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580만 원이래요. 3만 원을 초과하는데 58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적격증명을 수취하지 않았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2%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산세. 근데 이게 만약 기억이 안 나시면요, 여러분 여기서 열어보셔도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산세로 가가지고 여기 지금 미제출에 가서 금액이 기억이 잘 안 난다. 가산세율이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되죠. 뭐. 그죠? 11만 6천 원이니까 그 금액을 여기서는 가산세 계산서를 따로 작성하라는 내용이 없었지만 이렇게 들어가셔서 가산세가 기억 안 나시면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우리 가산세액은 11만 6천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저한세가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지금 학계표, 여기 학계표 가시면은 여기에도 최저한세 배제가 되는 세액공제, 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 그 다음 최저한세 배제 대상, 요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하셔도 돼요. 학계표 잘 아리까리하다라고 하게 되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아리까리하다라고 하면 이 공제 학계표에 가셔가지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배제 대상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3,483만 8,460원 이렇게 이제 세액이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는 중간이납으로 2,050만 원을 납부했네요. 그럼 2,050만 원 중간이납을 2,05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1,422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네요. 1,422만 360원. 자 차가운 납부세액은 14338,360인데 분납 대상은 1422360. 이 47번 여기 153번 보고 여기서 이제 분납세액을 결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422360.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차감 납부해야 될 세액이 정확히 1,000만 원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납부해야 돼요. 가산세는 우리가 분납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긴 한데 우리 차가감 납부세액이 1,433만 8,360원이잖아요. 원래는 이게 여기에는 4338360이 왔어야 되는데 지금 금액이 좀 분납세 계산 범위액이 좀 다른 이유는 뭐냐면 가산세는 단기 중에 바로 납부해야 돼서 그래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이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하실까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외국납부 세액공제라든지 법인세법상 세액공제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은 최저한세 제외 대상으로 여기 밑에다가 적어주셔야 되고 그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 여기에다가도 입력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는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 금액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는 금액은 최저한세로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에서 조정감이 반영된 후의 금액, 그 금액이 열로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2번 풀어볼게요. 자, 주식회사 신라산업이고요. 다음 자료를 참조해서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중에서 단기공제 및 2월액 탭 자, 단기공제 2월액 탭하고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완성하시오. 자, 당사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대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 참고해라. 자, 그러면 일단 신라산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조정계산서를 먼저 불러올게요. 법인조정 2에 있습니다. 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재해 줄게요. 그 다음에 입금 산입, 송금 산입 이 금액은 여기다가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차가감 소득이 20935,000 이렇게 되고요. 네, 그리고 2월 결손금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가 봤더니 별다른 내용은 없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핵심은 어쨌든 이 지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그다음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그다음 전기에 2월된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요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연구인력 개발비는요. 지금 보시면 얘는 우리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그렇기 때문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기에 2월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우리가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에 2월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세액 감면이고 얘는 세액 공제다. 그럼 최저한세 일단 여기까지 저장을 한 다음에 뭐 2월 결손금이나 우리가 기부금 한도 초과액 2월액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일단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불러오기를 눌러보시면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세액공제가 반영이 되고 요게 이제 제대로 불러져 왔는지를 확인하려면 요 산출세액하고 우리가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에 있는 산출세액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감면세액은 지금 보시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394만 원 그리고 전기에 2월이 됐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는 5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하죠? 자 394만 원 이렇게 그 다음 세액공제는 500만 원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일부가 배제가 됐죠. 예, 세액공제랑 세액감면이 반영하고 나니까 152470000인데 최저한세 금액은 15465,450이 됩니다. 그래서 21만 8,450원을 부인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그러면 뭐를 먼저 부인할 것인가, 그러니까 감면 세액을 먼저 부인할 것인가 세액공제를 부인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최저한세에 따른 공제 감면 배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한다. 자 그래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2월 공제가 가능한 3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세액공제를 우선적으로 배제하고 그죠? 이 경정시의 배제 순서하고 동일하게 가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2월 공제가 되지 않는 세액감면을 하게 되면 가사액감면을 배제하게 되면은 자 21만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둘이 바꿔서 여기 39만 4천 원 그러니까 394만 원에 여기서 부인을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 500만 원은 풀로 공제를 받게 되지만 우리가 이 금액은 나중에 21만 8,450원 부인액은 이거는 이제 2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500만 원을 부인하게 되면 요거는 또 2월에서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반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얘는 이 단기 공제 및 2월 계산택 이거 세액조정 계산 명세서에서 여기에다가 반영을 해달래요. 네, 그러면 한번 이거 먼저 작성해 볼게요. 자, 요거 금액대로 입력을 해야 되니까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에서 여기 3번을 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죠. 네, 그리고 사업연도는 2019년도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얼마가 2월이 됐어요? 최저한세 보시면 500만 원이 2월이 됐습니다. 500만 원이 2월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차년도에 이제 500만 원을 공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최저한세로 인해서 얼마가? 218450이 자 다음 연도 218450이 지금 공제가 배제가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제된 게 4781550. 자 그러면 여기 4781550이죠. 네, 그래서 다음 연도 2월 된 금액은 218450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연도에 이제 2월이 됐고 우리가 이제 단기 공제되는 거는 1차 년도, 다음 1차 년도에 이렇게 공제가 됐다. 500만 원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게 뭐가 또 있냐면은 세액공제는 전부 다 입력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있죠? 이 금액. 네, 이 금액은 우리가 전부에 다 공제가 될 거니까 자 여기다가 연구인력 개발비 최저한세 제외 대상이 되는 2020년도 발생분이죠. 이거는 그러면 200만 원이고요. 200만 원. 그 다음에 단기분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전부 다 공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면 공제세액에 최저한세가 안 걸리는 거니까 그래서 500만 원, 221만 8천 원. 그래서 공제되는 세액은 200만 원과 4781550 이 두 가지 금액이 세액공제에 반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2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2월 공제 서식을 작성하는 란 자체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만 8,450원이 이렇게 2월이 됐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장하고 나가시고 그러면 우린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를 토대로 해서 관련된 세액을 입력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감면세액이죠. 감면세액에 4781550 요 두 가지 금액을 더하게 되면 자 3940000에다가 그 다음에 4781550 이 두 가지 금액을 더하게 되면요. 자 872155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는 닫고 나가고요.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금액은 8721550. 자 그럼 15465,450 이거 보여드려요. 이거 15465,450이 지금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에 있는 15465,450 이 최저한세 금액이죠. 최저한세 금액 이상으로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게 된 거네요.
그죠? 그래서 15465, 450 금액으로 우리가 이 18번, 122번은 최저한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저한세 제외가 되는 200만 원, 200만 원을 밑에 세액공제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중간예납세액은 0원, 원천납부세액은 88만 원이래요. 자, 그럼 원천납부세액을 88만 원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12585, 450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네, 그렇고요. 위 외에 세무조정 자료가 없고요. 그 다음 당사는 분납을 하고자 한대요. 자, 그러면 자, 분납 대상세액은 여기 지금 153번에 있는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12585, 450이 됩니다. 자, 그러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2585, 450. 네, 이렇게 해서 1천만 원 기재를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세액조정 계산서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강남산업이고요. 사무용 가구를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래요. 중소기업. 당해 사업연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아래의 자료를 이용해서 세무조정사항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번에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반영을 해달라 라는 내용이네요. 자, 지금 보시면 세무조정 자료, 손익계산서하고 위의 자료를 제외한 세무조정 자료가 다음과 같다. 자, 위의 자료에서 세무조정 대상은 법인세가 있겠네요. 그죠?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유출 이렇게 처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단기 말에 전무이사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한 퇴직금이 1억 원인데 판매비와 관리비에 퇴직급여로 반영되어 있다. 회사는 임원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대요. 자, 상여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으면 전액 송금 불산입이지만 퇴직금은 임원이 실제로 퇴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그럼 퇴직금의 한도를 이제 구해줘야 되겠는데요. 자, 퇴직금의 한도는 1억 원에다가 10%를 곱하고 그다음에 근속연수를 곱해야 되죠. 자, 근속연수는 8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8년하고 12분의 6개월 이렇게 8.5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8,500만 원이 되겠어요. 자, 그럼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1억 원인데 지금 한도 초과액은 세법상 한도가 8,500만 원이니까 우리가 세무조정 대상 금액은 송금 불산입 1,500만 원. 네, 그거는 상여로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송금 불산입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로 먼저 가볼게요. 강남산업이고요. 자, 가보시면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여기 법인조정 1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일괄로 삭제를 해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자, 송금 불산이 법인세 비용이죠. 자, 법인세 비용. 자, 법인세 비용이 지금 보시면 5천만 원입니다. 기타 사회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퇴직금으로 인해서 법인의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죠. 그래서 임원의 퇴직금 한도 초과액이 지금 보시면 1,500만 원. 그죠? 1,500만 원이고 이거는 상여로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겠죠. 퇴직소득이 아니고. 네,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송금 불산입 되는 금액이 6,500이네요. 자,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들어가서 자, 당기순손익은 지금 보시면 5억 원이죠. 5억 원.
네, 그리고 입금 산입은 아까 전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우리가 5천만 원하고 1,500만 원만큼 송금 불산입이 됐기 때문에 6,500. 네, 이렇게 되면 5억 6,500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2월 결손금을 이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2월 결손금 내역이 다음과 같은데 당기 이전에 공제된 내역은 없다라고, 아직 이 미소멸 결손금에 해당이 되네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2006년도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공제가 되지 않죠. 10년 이내에 해당되는 것은 요 2014년과 16년도 분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기한 경과로 인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한을 확인하셔가지고 공제 대상이 되는 2월 결손금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우리가 더해서 반영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3천만 원과 500만 원을 더하게 되면요, 2월 결손금이 이제 3,500만 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과세 표준이 5억 3천만 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5억 3천만 원으로 결정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세액공제와 감면을 반영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다. 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있네요. 이거는 우리가 최저한세가 적용이 되죠. 최저한세가 적용이 되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외국 납부세액 공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법인세법상 그 규정의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최저한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조특법만 우리가 최저한세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100만 원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 세액을 적어줘야 되는데, 지금 원래 최저한세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입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구분해서 아마 최저한세 안 걸리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구분해서 기재를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구분해서 기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이제 두 개를 더하면 800만 원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매출액 중에서 계산서를 미발급한 매출액이 500만 원이 있대요. 결산 시 매출액은 장부에 이미 반영을 했고, 미발급이죠. 뭐 지연 발급이나 이것도 아니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산세를 매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미발급의 경우에는 2%의 가산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가산세는 10만 원입니다. 네, 미발급 가산세.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그러면 7,710만 원. 이렇게 이제 가산세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연합세액은 1,500만 원, 그 다음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50만 원이래요. 자, 중간연합세액은 1,500만 원, 원천징수세액은 50만 원.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우리가 어쨌든 차과감 납부할 세액이 6,160만 원이 되고요. 자, 우리가 분납으로 처리할 금액, 이것도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과감 납부할 세액이 정확히 분납 대상 세액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 153번에 있는 금액, 요 금액의 50%를 분납세액으로 설정해 줘야 돼요. 2천만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50% 금액을 분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납부세액은 분납이 가능한 경우 분납 신청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최대 금액으로 분납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6,160만 원이 아니라 6,1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50%에 해당하는 금액 3,075만 원, 이 금액으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분납할 세액하고 차과감 납부세액이 정확히 일치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가산세만큼은 단기 중에 무조건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산업은요,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래요. 중소기업이고, 당해사업연도가 2020년인데,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완성하시오. 자, 중소기업이고, 세율은 현행세율을 적용하고, 불러온 자료들을 무시해라. 자, 그럼 이번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만 입력을 하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주식회사 우리가 한국산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산업. 네, 자, 여기에서 이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입력을 해야 되고요. 주식회사 한국산업에 이거 내용 있는 거는 일단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지금 당기순이익은 9천만 원이 있네요. 근데 위의 자료를 제외하고 세무조정 자료가 다음과 같다. 그러면 일단 법인세,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유출 해줘야 되겠죠.
자, 세무조정 자료가 다음과 같은데 지금 보시면 세무조정 계산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별도로 주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 1,800만 원, 기타 사회 유출이 되겠죠. 그다음 재고자산 평가증. 이건 어떤 상태죠? 지금 장부상의 재고자산이 평가증이다. 120만 원인데 세법상으로는 100원이라는 거예요. 평가증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우리가 세법상 자산으로 만들어 주려면 우리가 송금 산입 자산을 줄여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유보 차감 조정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한도 초과액. 자, 이거는 송금 불산입 유보 150만 원 이렇게 처분하겠죠. 그다음 향후의 회비의 경우에는요. 얘는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50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가산 조정과 그다음에 차감 조정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법인세는 지금 얼마예요? 법인세가 이제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지금 1,800만 원. 그다음 재고자산 평가증은 송금 산입이죠. 재고자산과 관련해서는 2,270만 원. 그다음 퇴직급여 충당금은 송금 불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150만 원. 그다음 향후의 회비도 송금 불산입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가지고 가산 조정과 차감 조정을 산출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산 조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이걸 다 더하게 되면요. 3,450만 원. 그다음에 차감 조정은 270만 원. 이렇게 결정이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당기순이익은 9천만 원. 그다음 송금 불산입이 3,450만 원. 그 다음에 송금 산입 270만 원. 네, 이렇게 되면 자 1억 2,180만 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송금 산입 이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부금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정 기부금 지출액 그 다음에 한도액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전기에는 지출액이 880이었던 거예요. 한도는 800만 원이죠. 그러면 송금 불산입 80만 원, 기부금 한도 초과, 기타 사회유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당기에는 1,200만 원 지출했는데 지정 기부금과 관련해서 지금 300만 원의 한도가 남아도네요. 그럼 전기에 있던 우리가 송금 불산입된 금액은 추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송금 산입 80만 원, 기부금 2월 송금 산입 기타. 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입금 산입, 여기 입금 산입, 송금 산입에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반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부금 한도 초과에 대한 2월액 송금 산입은 지금과 같이 요 80만 원, 송금 산입 80만 원 밑에다가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각사소득이 1억 2,100만 원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 2월 결손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17년, 18년, 19년 다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 3개를 더하게 되면요. 그러면 1,800만 원이 2월 결손금에 해당이 되죠. 네, 그래서 이 금액을 여기다가 1,8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우리가 103,000,000 그래서 10%를 계산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결정이 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판단해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가면은 적용이 되고 연구인력 개발비는 지금 앞에 보시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가면 100만 원을 기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5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430만 원이 결정되고요. 그러고 나서 중간연합세액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해 볼게요. 자, 기납부세액은 150만 원, 50만 원. 자, 중간연합세액은 150만 원. 그다음에 원천징수세액이 50만 원이네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0만 원이 이제 결정이 됐고요. 자,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간이용 수중을 수취한 한 건이 있다. 간이용 수중. 자, 그럼 적격증빙 수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의 가산세가 부과가 되겠네요. 그러면 2만 원의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가 돼서요. 자, 여기에다가 2만 원 이렇게 가산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232만 원으로 결정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분납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분납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232만 원
232만 원은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문제를 풀어봤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